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힘드는 것, 참 가지고는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풍요와 또 자녀들의 바른 성장일 것입니다. 네, 저도 두 자녀를 가진 아버지로서 항상 아이들에게 바른 아버지인가를 고민하는 가장입니다. 물론 나름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저도 돌아서서 힘들어서 한숨 짓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이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저희 가족의 행복의 비밀이며 제가 금전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봤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오늘 댓글에서도 작년에 제 말을 듣고 실제로 거실에 가족 사진을 두고 나서 남편이 너무나도 변했다고 도저히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그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풍수라는 것은 수백 년에 걸친 경험과 그것을 또 이론으로 정립시킨 우리 조상님들의 현명함의 결정판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현대에는 도저히 적용시킬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서양의 성공학의 이론이나 또 수많은 부자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분석한 이론들이 우리 풍수학에서 말하는 그것과 완전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것을 몰라서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부를 쌓는 방법과 자녀들의 문제를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만을 수정하여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소파를 보세요. 가족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소파가 있으신가요? 혹시 소파가 없으신 가정이라면 자리에 앉으시는 그 배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예전에는 방석이 바로 지금의 소파 역할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편의상 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형태의 소파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선 1번 형태의 소파는 부부만이 사는 집에서 아주 좋은 형태의 소파입니다. 네, 이 소파는 항상 동등한 위치이고 또 굳이 여러 가지의 의논이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사소한 한두 마디의 말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있어야 하는 소파이고, 그리고 2번의 형태, 즉 독립된 의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자녀들과 같이 사는 가정에서 있어야 하는 소파의 형태라는 것이죠. 네, 만일 자녀들과 같이 사는 가정에서 1번과 같은 형태의 소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대화가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는 의견의 대립이 많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 그 가정에서는 부모이든 자녀이든 나중에는 거실에 모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번과 같은 형태의 소파가 부부만 사는 집에 있게 된다면 이 가정에서는 항상 아내가 남편에게 치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부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자리에 앉아야 하며 또 자녀는 같이 바라보지 않도록 앉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서로 간에 예의가 생기고 또 조심이 생기며 그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존중하고 대우하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비단 직급이나 계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기에 생겨난 말인 거예요. 네, 절대 부부간에는 다른 소파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굳이 1인용 소파를 두어야겠다면 똑같은 형태의 1인용 소파를 2개 두어서 부부는 그곳에 앉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의 행복과 양보, 질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책장과 옷장을 보세요. 자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책장에 꽂힌 자녀의 책을 보십시오. 네, 이는 주부들에게 냉장고 속을 보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장 위의 책이나 책상 위의 책들이 혼란스럽거나 그리고 옷장 속의 옷들이 혼란스럽게 있다면 그 자녀에게는 지금 안정이 없고 또 방향이 없는 무대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년 이후의 부부라면 이와 약간 다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씩 체계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항상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 대립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의 그 어떤 가르침도 자녀가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의 배수구와 주방의 배수구를 보세요. 돈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집안에 돈줄이 막히게 되면 생기는 아주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네, 배수구 주변이 무조건 더럽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느 집이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절대 그 집에는 부가 생성되고 또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샤워 필터를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네, 못 사는 나라는 어디이든 어김없이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이든 싱가포르나 대만에 가면서 샤워 필터를 가지고 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다 같은 동남아 국가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는 집도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부자가 될 집에서는 무조건 마시는 물과 나가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네, 주방 싱크대 배수구, 또 욕실의 배수구, 또 세면대 배수구에 절대 녹이나 청결치 못함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또 돈의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수단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금전운을 살려주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무조건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행복운을 상징하는 것도 꼭 하나씩은 가져다 둡니다. 네, 특급 호텔의 경우 이것이 바로 복도에 있는 그림이며 또 로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부자들의 집 복도에도 항상 멋진 그림들이 하나씩은 걸려 있으며 또 그들의 방에는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제대로 위치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돈을 상징하는 것들을 아무 곳에나 막 두고들 있다는 것이죠. 네, 통장이 침대 서랍 안에 있기도 하고 또 거실 서랍 안에 있기도 하며 여기저기 이것들이 따로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역시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관계되는 것들은 항상 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집안에 작더라도 가족 모두가 이것이 돈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하나 정도는 꼭 두시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풍수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 말은 서양의 성공학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란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그럼 금전운을 없애는 것을 집안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집안에 금전운을 없애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미신적인 것을 집안에 두는 것입니다. 네, 미신적인 것은 가능한 모두 없애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곳에서도 무슨 이상한 무속인들이 실타래를 두라든가 또 무슨 나무를 두라든가 무슨 밥그릇에 쌀을 담아 두라든가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생기도록 만드는 아주 나쁜 것들이며 또 이것은 우리 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사이비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했다가 건강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듯이 뭐든 제대로 공부를 한 올바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올바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물론 하여 반풍수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나온 것이겠죠. 여러분, 항상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이론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풍수학이나 사주학 또 성명학에 관해 근 20여 년 동안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서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법과 그리고 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